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부터 여기 신물상명리라고 해서 자, 요거 테마를 가지고 강의하게 된 김종원입니다. 자, 이 강의가 어떻게 시작되냐면, 제가 역업을 공부하고, 그리고 제가 전문술사로는 안 뛰었지만, 여러 가지 팔자를 분석하다 보니까 막히는 부분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 부분을 뭔가 다른 해법, 방법이 없나, 고심고심하고 찾아보다 보니까, 야, 정말 팔자라는 게 음양을 벗어날 수 없는 논리구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선생님들과 함께 조금 같이 공유하는 차원에서 이 강의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자, 그 팔자가 그러면 이렇게 보는 이 물상명리가 뭔지 도대체 모르시죠? 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보통 팔자를 풀 때 일간을 가지고 풀죠. 일간. 맞죠? 네. 자, 그럼 그 샘플을 하나 해볼게요. 자, 이러한 팔자가 하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팔자를 볼 때 우리가 맨 처음에 뭐를 보고 잡습니까? 아, 월이 봄에, 묘월에 갑일주구나. 그래서 첫 번째 양인격이라고 잡아요. 맞습니까? 네. 양인은 뭐죠? 재파한다고 배웠죠. 재파한다. 네. 꼭 재만 파는 게 아니라 관도 파하고 인성도 파하고 모든 걸 다 파해버려요. 그러면 이제 풀기 쉽겠다, 그죠? 일단 한번 말아먹고, 이렇게 이제 풀기 딱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참고로 이 팔자는 절대 말아먹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부모유산 상속을 어때요? 40 이전에 현금화로 받으면 무조건 대운에 상관없이 까먹게 되고, 그죠? 그러니까 현금화를 하지 못하는 안 팔리는 부동산으로 받아야만 45살 이후에 그걸 환급화했을 때 내 걸로 지켜지게 된다라고 우리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40 이전에 현금도 받고 문서도 받고 다 받았는데 승승장구 잘 나간 팔자예요. 어라? 이거 뭐지?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라는 거예요. 참고로 이 신물상명리를 가면 제목처럼 물상, 즉 간지 자체 자의 뜻으로 해석을 많이 가합니다.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 팔자의 음양, 음과 양을 구분 지어 놓고 음이 강하다면 양을 내가 직업으로 삼고 양이 강하다면 음을 내가 직업으로 삼는다라는 거예요. 왜? 음양이 우리가 어떻게 배웠죠? 음양은 짝이라고 배웠죠. 하나로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구 위에서 우리 하루에도 어떻게 됩니까? 낮과 밤 이렇게 음과 양이 합쳐져야지만 운동성이 발생을 하고 뭔가 새로운 생산물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 음양의 밸런스 짝, 즉 중화의 논리, 중화의 논리. 이 논리에 의해서 밸런스를 갖출 때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음양을 구분 지어 놓고, 두 번째, 중화의 논리죠. 중화의 논리에 의해서 양이 강하다면 음을 내가 사용을 하고, 음이 강하다면 내가 양을 사용해야지만 균형에 맞아서서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 그러면 한 길로 쭉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 직업을 바꾸는 사람이 있습니까? 거의 다 직업을 몇 번씩은 바꾸셔요. 정말 뚜렷한 것 하나가 잘생긴 사람은 한 길로 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팔자, 즉 90% 이상은 두세 번을 바꾸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알아야. 그걸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운의 간섭 요소라는 거예요. 운의 간섭 요소. 자, 운의 간섭 요소가 첫 번째는 가장 크고요. 그 이전에 명조 있죠, 명 내에 자기가 가야 될 길이 여러 가지인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그걸 분석을 해야 된다. 그게 뭐냐면 이 음양의 논리에서 모든 게 첫 출발이 되더라는 거예요. 자, 참고로 여기에서 푸는 논법으로 이 팔자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여기가 봄입니다. 봄. 자, 우리가 볼 때 양과 음을 어떤 기준으로 나누느냐면 갑을, 경정, 무, 기, 경신, 임계. 자, 이래서 요 올라가는 놈을 우리가 양으로 칭하죠.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오는 놈을 뭐라고 칭합니까? 우리가 음으로 칭하죠. 요걸 그대로 지지해 내리시면 돼요. 갑은 인으로, 즉 임묘진, 사오, 미까지 요것을 통째로 양으로 잡고, 그러면 나머지 신유술, 해자축을 음으로 잡는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팔자에서 볼 때 월을 가장 기준점 주춧돌로 삼죠. 그죠? 그 주춧돌로 삼는데, 그래서 격을 정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덥다 춥다를 느끼는 게 연에서 느낍니까? 달에서 느낍니까? 계절을 어디에서 느끼죠? 달에서 느낀다는 거예요, 달. 그것이 곧 나에게 피부에 와닿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랫동안 그 달의 영향력을 받으면서 우리가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예요? 봄에 태어났으니까 봄의 기상을 내가 계속 많이 공유하고 산다라는 거죠. 그 봄이라는 게 뭐였죠? 여기서 보면 우리가 양의 구간이 일단은 첫째 월에 봤을 때는 강하게 태어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양이 강하면 음을 찾아서 바로 팔자로 쓰면 좋겠는데, 우리가 팔자가 한 글자만 있어요? 8글자가 있어요? 8글자가 옆에서 작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 옆에서 간섭하는 인자에 따라서 이렇게 월이 양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음이 더 강해지는 팔자로 바뀔 수가 있고, 그죠? 그대로 양이 강한 팔자로 그대로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간섭자가 0과 1과 시에서 간섭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첫 번째 음양을 팔자의 전체 요 지지를 보고서 이 사람이 양이 강한 팔자인가 음이 강한 팔자인가부터 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논해야 된다. 자, 이 봄이 강합니다. 그러면 반대 계절은 뭐예요? 음의 계절은 임묘진 사오미가 봄의 계절이라면 신유술 해자축이 음의 계절이죠. 자, 첫 번째 봄에 반대되는 계절의 글자를 찾아본다라는 거예요. 자, 봄의 반대 계절인 글자가 어디 있어요? 가을이 연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시에 또 하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참고로 요 논리는 저기 연에서 구분하는 법, 일에서 구분하는 법, 시에서 구분하는 법은 나중에 설명이 나갈 겁니다. 일단 그게 이제 조건을 본다면 첫 번째 장생의 조건, 두 번째 합의 조건, 세 번째 임묘의 조건으로 인해서 팔자의 음양 강약을 구분 지우는데, 자, 여기에서 묘에서 장생하는 놈은 뭐가 있어요? 자가 있죠, 자. 맞습니까? 근데 팔자에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두 번째 합에 의해서는 이놈이 왕지기 때문에 자기가 음으로 안 바뀌어요. 그 다음에 임묘를 시키려면, 을이 임묘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술이. 맞습니까? 네. 자, 이 술이 있어야 되는데, 이 술이 보면은 얘를 일단 임묘를 시키니까 이길 수 있는 조건을 첫 번째는 갖춘 거예요. 그 다음에 제일 잘 보는 게 뭐냐면,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게 뭐냐면 시예요, 시. 우리가 하루의 기운을 가장 많이 받고 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팔자를 볼 때 가장 중요시 보는 부분은 월과 시예요, 월과 시. 자, 그러니까 이놈이 묘월을 이길만 한데, 그 다음에 시를 봐야 되는 거거든요. 시가 음이죠. 와, 그러면 이 묘를 이길만 한 거예요. 그죠? 자,
쉽게 설명하면 요놈이 불독이에요. 그 다음에 요게 뭐냐면 저기 동네 똥개예요. 그 불독 한 마리인데 똥개가 두 마리가 덤비면 불독도 조금 힘들겠죠.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요게 진이 보면 요걸 천간으로 들면 뭐가 되죠? 신금이 되죠. 신금이 진에 뭐 합니까? 인묘를 하죠. 그러니까 나를 도와주려고 했는데 보니까 얘한테 져버리는 거라. 그래서 이 팔자는 음으로 강해질 수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팔자는 양이 굉장히 강한 팔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냥 한 번만 듣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양이 강하면 아까 제가 무엇을 보충한다 했죠? 음을 내가 직업으로 삼는다라는 거예요. 자, 음을 직업으로 삼는데 자, 팔자에 흘러 들어온 것을 보통 나의 직업으로 써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 요 관계에서 지금은 기초반은 아니시고 어느 정도 숙련이 많이 되셨으니까 제가 그냥 신사를 바로바로 나가겠습니다. 천간에 무와 개가 이렇게 합을 하죠. 네. 천간에도 요 무까지는 뭐였어요? 양이었죠. 그죠? 양이 음과 합을 하죠. 그러면 내가 잘 쓸 수 있는 게 보면 요 놈이라는 거예요. 요 놈. 그런데 보니까 요 지지가 어떻게 묘술 이렇게 합이 돼 있어요. 그죠? 분명히 요 놈도 음이란 말이에요. 요 놈도 쓸 수 있을 거라. 그죠? 쓸 수 있을 건데 요거 말고 이 사람은 이걸 써요. 나중에 이거는 뒤에 차후에 나가서 논리인데 연에서 흘러 들어온 요 놈이 나가 돼요. 나. 여기에서는 참고로 일주를 나로 안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 일주처럼 안 사는 사람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를 했냐면 직업이 해외, 즉 해운이에요. 해운. 해운회사 했었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유류, 기름을 취급을 했어요. 자, 이게 뭡니까? 자잖아요. 자. 자상이 뭐예요? 기름이죠. 유류 취급하고 그 다음에 물 건너가잖아요. 해운회사 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 직업이. 그런데 전공은 뭐였냐? 물은 흘러다니는 거죠. 그럼 그 지지를 봐야 돼요. 그 지지는 뭐예요? 유죠. 이 사람이 경제학 전공을 했어요. 이게 뭡니까? 금융이잖아요. 금융. 금융이고 기계고. 맞죠? 금융기계 전공을 해서 이 사람은 해운회사하고 유류 관련 회사. 그 다음에 또 요것도 하나의 자기 직업으로 가져요. 금융이나 기계 회사를 또 해요. 이걸 내가 직업으로 삼은 거예요. 삼은 거. 그 다음에 또 보니까 요 진유가 이렇게 합의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육합. 그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 사람은 요 글자 전체 통틀어서 이거는 나로 쓴다는 나. 내가 하는 직업이자 내 몸뚱아리를 쓰는 거예요. 이걸 보고서 어떻게 갑진으로 해서 풀 수 있냐라는 거예요. 안 풀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 그러면 이 사람이 그럼 부친한테 유산상속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어디에서 흘러 들어왔어요? 여기서 흘러 들어왔죠. 네. 참고로 이게 부친이에요. 부친. 처음 듣는 노릇이라서 조금 이해가 안 가실 수 있습니다. 일단 한 번만 들어봐 주세요. 자, 이게 부친이 합돼서 들어오니까 합은 뭐예요? 유정으로 내가 잘 받을 수 있는 거죠. 자, 부친이 뭘 물려줬겠다? 기본적으로 부동산 물려줬겠다. 그죠? 무니까. 네. 예. 그 다음에 요 무라는 놈도 혼자는 못 놀아요. 항상 밑에 글자하고 같이 놀아요. 자, 요 술도 오는데 요것도 토니까 부동산 계통이 많겠죠? 그 다음에 술은 어디에 여기가 많이 들어와 있어요? 유금의 여기가 많이 넘어와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요걸 통째로 다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금융재산, 부동산 재산을 많이 받은 거예요, 그냥. 그리고 나서 42전도 그렇고 42후도 그렇고 부모 재산 깨보은 게 없어요. 아,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 그럼 이 사람의 부친의 직업은? 자, 이게 부친이라 했어요. 토는 항상 밑에 걸 같이 보거든요. 그 밑에 게 같이 이렇게 합돼 들어오죠. 묘라는 게 어린 것이죠. 예? 그죠? 이 부친의 직업이 뭐였냐면 완구회사예요. 완구회사. 자, 여기도 또 요것도 기계로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부친은 또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계셨어요.
자, 이게 일간으로 풀어가지고 이게 설명이 되냐라는 거예요. 전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알 수가 없다. 자, 그러면 이제 부친이 힘들었을 때는 어떻게, 언제 했겠느냐. 자, 여기 부친이라고 했어요, 부친. 그죠? 부친이 힘들 때. 그러면 무에 관해서 뭔가 신살이 가미될 때라는 거예요. 가미될 때. 예. 우리가, 진지는 우리가 뭐라고 하죠? 자형살이라고 그러죠. 자형살. 그죠? 그 다음에 축술미는요. 삼형살이라고 그러죠? 자, 요것도 실제로는 고수들은 이걸 천간으로 그대로 들어 올려서 형으로 봐버립니다. 자, 이걸 형으로 들면 뭐죠? 무무. 보이십니까? 자, 얘는요. 이건 모르겠고. 기토인가? 뭐, 본다면 기토로 볼 수 있겠죠? 자, 이거는 무토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요건 또 기토가 될 수 있겠죠? 아, 통틀어서 보니까 무가 와도 이것도 형살이고 기가 와도 이것도 형살이고 무기가 와도 아 형살 되겠구나가 보여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부친이 사업이 잘 안 풀렸을 때는 언제겠다? 이때겠다. 보이십니까? 네. 자, 여기가 부친이 있다면 그 밑에 자는 누구겠어요? 엄마겠죠, 엄마. 그죠? 완전히 좌표름도 다 틀려요. 자, 엄마는 언제 힘들었겠다? 합이 올 때. 그 다음에 형이 올 때. 이때 조금 곤란사가 있었겠죠. 모친에 관해서. 합이 올 때도 별로 안 좋네요. 합도 그닥 좋은 거예요. 합탐망하라는 말이 왜 나오는지 아십니까? 자기 고유의 글자 그대로 행동할 때 그 자체로서 내가 유용, 쓸모가 있는 것이지. 이놈이 합해가지고 딴 데 정신 팔아버리면 야이야 이런나 이러 불렀는데 딴짓하고 있는데 그게 나한테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리고 항상 합일 때 세일을 만들죠. 그 세일을 만든 게 세월이 좀 흘러서 어떻게 되냐면 망조가 와요. 망조. 자, 하여튼 그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그럼 곤란을 겪을 때는 언제겠어요? 별로 곤란을 겪을 일이 없어요. 요 개가 문제가 될 때는 요 무 때 조금 문제가 돼요. 왜? 부친 사업이 잘 안 되니까 자기도 힘들겠죠. 그죠? 내가 합됐으니까. 그죠? 기도 약간은 곤란 요소 있어요. 그 다음 별로 없어요. 그 다음에 이게 뭐예요? 자기 직업도 되죠. 네. 그 직업이 되는 유유형살이 들어올 때. 요때가 조금 힘들다라는 거예요. 힘들다. 자, 참고로 요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사람이 금융하고 기계회사의 대표이사직을 맡고 있었던 걸 저때 사임을 하게 돼요. 요걸 조정하는 거예요. 요걸. 이 직업을 조정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저 대운인데 대운의 이유가 왔을 때 그런 게 그건 아니고요. 보통 요게 1년 차 우리는 이걸 대운도 5년씩 절대 끊어서 봅니다. 5년씩. 천간 5년, 지지 5년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세부적으로 포커싱이 되죠. 네. 이 사람은 그만두게 되는 걸. 네네네. 대운 10년을 통틀어서 안 보는 거예요. 그렇죠. 58살 요때 크게 한번 운이 확 바뀌니까. 그런 상황. 네, 세운 상관없어요. 세운은 정말 정밀하게 보려면 여러 가족의 명식을 복합적으로 봐야지 정확한 세운은 실제로 나와요. 대운을 그럼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에 고수분들, 대가분들이 대운 보면 됐지 뭘 세운 봐 하시는 말씀을 한 번이라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왜? 여기서 이미 파악이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파악이 끝나버린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뭐예요? 유에서 임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뭔가 또 터닝 포인트가 되죠. 그러니까 1년 차 내지는 5년 차에 무조건 문제 발생 확률이 가장 크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통계학적으로 보니까 요 달이 겨울철에 산 애들은 이상하게 한 해를 건너뛰더라고요. 왜? 내가 늦게 태어났으니까. 이런 달의 개념에 의해서 약간 시기 차이는 있을지언정 거진 요 언저리에서 다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폭넓게 5년을 이렇게 네, 뭐 그렇게 보셔도 되고 일단은 그건 세부적인 항목가. 야, 그러니까 이거는 양익격으로 해석해가지고 이게 해석이 되냐는 거예요. 되냐? 아이씨, 도저히 알 수 없는 팔자가 된 거예요. 알 수 없는 팔자. 아, 못 맞추는 팔자. 자, 근데 대가들은 보니까 자기 나름대로 머릿속에는 다른 것들을 집어넣고 먼저
그냥 2초 만에 파악해놓고, 아, 요때 딱 파악해놓고 이제 온나라고 풀어주는 거예요. 좀 무서운 것 같습니까? 이해가 가십니까? 들은 것 같은데 도대체 알 수가 없는 내용이다. 자, 요렇게 풀이 과정에 가기 위한 단계를 이제 해 나갈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팔자를 볼 때도 이 팔자의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50% 절반을 차지하는 게 팔자의 음양을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처음에 100%이 팔자가 양이 강한 팔자다, 음이 강한 팔자다를 먼저 분석할 수 있어야지만 그 다음 진도가 나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팔자에서 음양의 강약을 구분하는 새로운 분석 논리를 해서 시간을 많이 잡은 겁니다. 저도 설렁설렁 빨리빨리 나갈 수도 있어요. 한 두 시간 안 돼가지고 음양 이렇게 이런 방법으로 찾으세요. 끝! 해버리면 저도 굉장히 쉽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강의를 해보니까 많은 분들이 계속 이게 양이 강해요, 이게 음이 강해요. 그 질문만 올라오고 있어요. 그 질문만. 그래서 제가 무려 요 뒤에 보시면 몇 페이지냐? 19페이지부터 48페이지까지 연습장을 넣어놨어요. 연습장. 많이 해보시라고. 자, 이제 팔자풀이 하는 거 보니까, 들어보시니까 이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애매모호하시죠? 자, 이 사람 실제 그렇게 살았어요. 재파 한 번도 없었음. 자, 그래서 자, 태어날 때 우리가 왜 세운 이름 쪽은 조금 그렇게 하죠. 세운 부분은 제가 먼저 보니까 원래 가족 구성이라는 게 있어요. 가족 구성. 정말 진도가 많이 나가는 것인데, 자, 가족을 구성하려면 나만 있으면 가족이 됩니까? 배우자가 있어야 가족이 됩니까? 배우자가 있어야 되죠. 자, 배우자가 있고 나면 둘이만 삽니까? 뭔가 새로운 게 또 태어납니까? 태어나죠. 자, 내한테는 또 나의 형제가 있습니까? 저 혼자 있습니까? 외동도 있을 수 있고, 그죠? 형제가 있을 수가 있겠죠? 형제. 그 위에는 또 뭐가 있죠? 부모가 있어요. 자, 이쪽에도 배우자도 마찬가지겠죠? 형제, 부모. 자, 요 공통 포커싱을 딱 묶어보면 세운이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그걸 다 봐야 되겠네요. 나중에 팔자에게 트레이닝이 많이 되시면 영적 딱 보는데 그렇게 시간이 많이 안 걸려요. 그걸 제가 연습시켜 드리기 위해서 정말 여기는 차별화된 전문술사반인 거예요. 차별화된 전문술사반. 이걸 정말 가르쳐 주지 마라 했는데 세운이 나오겠네, 그죠? 세운도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게 더 디테일하게. 예. 그러니까 세울에 무슨 살, 육친 붙이고 신살 붙이고 이것들이 실제로 보면 약간 무의미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무의미. 자, 이제 저는 이제 몰매 맞을 각오를 하고 이 강의를 시작했어요. 저 도대체 저게 무슨 논리냐, 저게. 이렇게 제가 많이 들을 각오를 하고 지금은 강의를 하는 겁니다. 자, 믿고 싶으시면 한번 저를 따라와 보시라는 거예요. 따라와 보시라. 자, 그렇게 해서, 자, 이제 보니까 이 팔자에서 뭔가 맨 처음에 첫 번째 구분하는 음양, 요것이 정립이 안 되면 그 다음 진도가 안 나가지는 거예요. 진도가. 자, 팔자의 음양만 구분하셔도, 자, 이 역업을 하시게 되면 나중에 그걸 하시게 돼요. 장명. 장명을 많이 하시게 돼요. 장명도 정말 잘 지으시려면 음양을 알아야 돼요. 이 팔자의 음이 강한지 양이 강한지 알아야지 무엇을 보조해 줄지 알잖아요. 아무거나 보조? 없는 거 오행 보조? 그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양이 강한데 목이 빠졌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양이 강한데 화가 빠질 수 있어요. 그럼 목을 보조해가지고 쥐어주면 더워 죽겠는데 더운 이름 가지면 그 사람이 잘 됩니까? 음양이 안 맞으시죠? 왜? 우리가 원형, 이정, 획수 구분해가지고 홀수, 짝수, 이게 매기는 이유가 뭐예요? 음양을 맞춰주자라고 해서 매기는 거란 말이에요. 팔자에 양이 강한데 목이 빠졌다 해서 목 보조. 그래가지고 숫자로 쫙 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팔자에 음이 강한데 수가 빠졌어. 수 보조. 아니에요. 정말 내가 필요한 걸 보조로 넣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알려면 음양이 처음에 구분 지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거를 이제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쉽게 이제 강의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